촌년이라며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15년 뒤 은행 VIP실에서 그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파혼을 당했던 한 여성이 15년 후 어떻게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는지,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극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09년 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형 은행 지점의 아침 풍경입니다. 지영씨,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왔네요. 매일 이렇게 일찍 출근하면 힘들지 않아요? 선배 직원의 물음에 한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아침 일찍 나오면 하루가 더 알차게 느껴져서 좋아요. 그리고 손님들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요. 이 여직원의 이름은 김지영,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의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막 3년째가 되던 해였죠. 지영의 부모님은 논산에서 작은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과수원에 나가 일하셨고, 어머니는 농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하지만 지영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수석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경제 과목에서는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의 재능을 보였죠.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영아, 너는 서울 가서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생이니까. 그 말을 듣고 지영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영이가 시골에서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서울 가서 꼭 성공해서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도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줘. 그렇게 지영은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고, 도서관 야간 직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도서관에서 일하고 아침 7시에 다시 일어나 수업을 들으러 가는 생활이었지만, 지영은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할 수 있어. 시골에서 올라온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시골 촌년으로 살아야 해. 절대 그럴 수 없어. 졸업을 앞둔 2008년 가을, 지영은 국내 5대 시중은행 공채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한빛은행을 선택했죠. 면접관들은 지영의 탁월한 금융 지식과 성실함에 감탄했고, 신입사원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2년 차가 되던 2010년, 지영의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창구 업무가 한창일 때 한 남자가 지영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대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고개를 들어본 순간 지영은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얼굴은 배우처럼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죠. 아, 네. 대출 상담이시면 2번 창구로 가시면. 아, 잠시만요. 제가 담당자를 불러드릴게요. 아니에요. 가능하면 직원분이 상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남자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대출 상담은 핑계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 은행에 왔었어요. 직원분을 뵙고 싶어서요. 지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고객님과 사적인 만남은, 제 이름은 정현우입니다. 한성그룹 정 회장의 차남이에요. 혹시 퇴근 후에 저녁이라도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에 지영은 놀랐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란 것은 그런 집안의 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객님과 사적인 만남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럼 고객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현우의 진지한 눈빛에 지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은행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지영 씨, 제가 왜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궁금해요. 지난달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은행에 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한 할머니가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계셨는데 지영 씨가 점심시간인데도 1시간 넘게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더군요. 심지어 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도 봤어요. 지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할머니였는데 가족들 연락처도 모르고 계셔서 직접 모셔다 드렸던 일이었죠. 그게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꼭 알고 싶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재벌 2세임에도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영의 순수함과 성실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을 둘러봤고 평일 저녁에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지영아,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 집안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데 너만은 진짜 나를 봐주는 것 같아. 현우 씨, 저는 사실 재벌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현우 씨가 좋은 사람이라서 만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현우는 지영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의 부모님이 사는 성북동 대저택이었죠. 오늘은 공식적으로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 우리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지영은 긴장했지만 현우가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우리 부모님도 분명 너를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대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그나마 무표정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어머니인 강희숙 여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 현우야. 현우 씨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이 있고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지영은 약혼 반지를 빼서 현우에게 돌려줬습니다. 행복하세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서 한성그룹 잘 이어가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현우는 끝까지 지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죠. 파혼 후 일주일 동안 지영은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원룸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죠. 이렇게 무너지면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시골 촌년일 뿐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이 나를 무시한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지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죠. 2011년 5월 15일.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 언젠가 반드시 내 앞에서 후회하게 만들겠다. 시골 촌년 좋아. 이 촌년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다음 날 새벽 5시 지영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실 앞에서 기다렸죠. 은행장이 출근하자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지영 대리,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지? 은행장님, 본사 투자금융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투자금융부, 거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보통 10년차 이상 직원들도 가기 힘든 곳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은행장은 지영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상처받은 야수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좋아.
다음 달에 내부 선발 시험이 있네. 준비해보게. 그날부터 지영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금융 관련 뉴스를 정리하고 출근해서는 은행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투자 이론과 재무 분석을 공부했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하루 14시간씩 공부했죠. 한 달 후 치러진 내부 선발 시험에서 지영은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김지영 대리, 이 정도 실력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가도 되겠는데. 저는 이 은행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은행의 최고 자리에 오르고 싶습니다. 당찬 포부의 면접관들은 웃었지만 지영은 진심이었습니다. 2011년 7월 지영은 본사 투자금융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가득했지만 지영은 주눅 들지 않았죠. 신입, 지방대 출신이라며? 여기 힘들 텐데. 선배들의 무시하는 듯한 시선에도 지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투자 건이었습니다. 다들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작은 건이었지만 지영은 달랐습니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자세히 봐주세요. 매출은 작지만 기술 특허가 17개나 있고 대기업과의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봤자 중소기업이잖아.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어. 제가 분석한 결과 2년 내에 코스닥 상장이 가능합니다. 예상 수익률은 300% 이상입니다. 팀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지영의 분석이 너무 정확해서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8개월 후 그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고 주가는 4배가 뛰었죠. 김지영 대리 대단해. 어떻게 이런 걸 알아봤지? 저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을 직접 만나봤어요. 기술력과 열정을 확인했죠. 숫자만 보면 놓친 게 많아요. 이 성공으로 지영은 단번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죠. 2012년 지영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대형 M&A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국내 중견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복잡한 인수합병이었는데 지영은 밤낮 없이 일하며 완벽한 딜 구조를 만들어냈죠. 김지영 대리, 이번 건으로 은행 이번 수수료만 200억이 넘어. 너 정말 천재 아니야? 하지만 지영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죠. 퇴근 후에는 MBA 과정을 시작했고 주말에는 CFA, FRM 같은 국제금융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지영 씨, 그렇게 일만 하면 언제 쉬어?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지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10배는 더 노력해야 해요. 2013년 29살의 나이에 지영은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보통 7년은 걸리는 승진을 4년 만에 이뤄낸 것이죠. 이때부터 지영은 개인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번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합쳐서 5억이 있어요. 이걸로 투자를 시작하려고요. 지영의 첫 개인 투자는 을지로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다들 이해할 수 없어 했죠. 을지로, 거기 완전 구도심인데 왜? 3년 안에 이 지역이 바뀔 거예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정부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고 IT, 스타트업들이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몰려올 거예요.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2년 후 을지로는 서울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부동산 가격이 3배로 뛰었죠. 지영의 5억 투자금은 15억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지영은 더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했죠. 2014년 어느 날 한 청년이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저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세요. AI 기반 의료 진단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AI요? 지금 AI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3년 후에는 모든 기업이 AI를 찾을 거예요. 25살 청년 창업자 박준호의 열정에 지영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금 10억을 투자했죠. 은행 투자가 아닌 개인 투자였기에 위험이 컸지만 지영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3년 후 그 스타트업 메디칼 AI는 기업 가치 1조 원의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영의 지분 가치는 500억을 넘어섰죠. 2015년 지영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승진을 했습니다. 31살의 나이에 팀장이 된 것이죠. 투자금융부 역사상 최연소 팀장이었습니다. 김지영 팀장 축하해. 근데 정말 대단해. 어떻게 매번 대박나는 기업을 찾아내는 거야? 저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봐요. 그리고 미래를 봐요. 지금 작아 보여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는 거죠. 지영이 팀장이 되자마자 만든 팀 모토는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들을 발굴하자는 의미였죠. 지영의 팀은 곧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기업 10곳 중 8곳이 대성공을 거뒀으니까요. 특히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AI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2016년 한경제 전문지에서 지영을 인터뷰했습니다. 김지영 팀장님,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오히려 시골 출신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고 편견 없이 투자할 수 있었어요. 금수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이 인터뷰가 나간 후 지영은 금융계의 신데렐라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타이틀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신데렐라는 왕자를 기다리는 여자지만 자신은 스스로 여왕이 되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17년 지영의 개인 자산이 300억을 돌파했습니다. 메디칼 AI의 성공, 부동산 투자 수익, 그리고 지속적인 벤처 투자가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죠. 하지만 지영은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아파트에 살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죠. 대신 지영은 고향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논산인재 육성재단.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우리 지영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다니.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울먹이셨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질문도 하셨죠. 그런데 지영아, 좋은 사람은 없니? 나이도 있는데. 엄마, 저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지영은 가끔 현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기억이었죠. 2018년 지영은 은행 역사상 최연소로 VIP 고객 전담 부서장에 임명되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임원급 대우를 받는 자리에 오른 것이죠. VIP 부서는 자산 10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만을 관리하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김지영 부서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은행의 진짜 실세가 되신 거예요. 부하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영은 새로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센터 빌딩 최상층,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그 순간 지영은 7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로얄 팰리스 호텔에서 촌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날을.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지영은 VIP 부서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신흥 부자들과 젊은 창업가들을 유치하는 데 뛰어났죠. 기존의 권위적인 방식이 아닌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 부서장님, 이번 분기 신규 VIP 고객이 50명이 넘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2019년 지영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였죠. 시상식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김지영 부서장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창업가들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지영은 8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시골 촌년이라며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대통령 앞에서 상을 받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심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들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2019년 말 경제 뉴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성그룹 무리한 해외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 직면, 주력 계열사 연쇄 적자, 긴급 자금 수혈 없으면 부도 위기 한성그룹. 바로 현우의 집안이었습니다. 지영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죠. 김 부서장님 한성그룹에서 우리은행에 긴급 대출을 요청했대요. 규모가 얼마나 되죠? 2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지영은 한성그룹의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밤낮을 새우며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부실 덩어리예요. 무리한 중국 진출, 계열사 간 복잡한 순환 출자, 그리고 분식회계 의혹까지. 특히 현우가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실패하면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서장님 한성그룹 강희숙 여사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면담을 요청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번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10분 후에 VIP 라운지로 모시세요. 지영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8년 전에 초라했던 은행원이 아닌 이제는 수백억 자산가이자 은행의 실세가 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VIP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강희숙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그 도도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수한 정장에 초췌한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 김지영 부서장님, 희숙 여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설마 그 김지영이 8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시골 출신 여자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강희숙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지영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죠. 앉으세요. 한성그룹 대출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희숙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김 부서장님, 우리 한성그룹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2천억만 긴급 지원해 주시면 곧 정상화될 겁니다. 여사님, 제가 한성그룹 재무제표를 분석해 왔습니다. 지영은 태블릿을 꺼내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부채 비율 450%,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 핵심 계열사 7곳 중 5곳이 한계 기업입니다. 특히 정현우 전무님이 추진한 중국 사업에서만 5천억 손실이 났더군요. 현우의 이름이 나오자 희숙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현우가 실수를 좀 했지만 실수요. 경영 능력도 없으면서 낙하산으로 전무 자리에 앉아서 아버님이 평생 일군 회사를 3년 만에 거덜낸 게 실수인가요? 날카로운 지적에 희숙 여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우는 경영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죠. 그저 재벌가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았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정현우였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아니, 김지영 부서장님. 저 현우입니다. 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하지만 지영의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현우 전무님, 어머니가 지금 거기 계시죠? 부탁입니다. 우리 회사 좀 도와주세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이요. 지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무님이 8년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하면 너도 힘들 거야 라고 하셨죠. 그때 전무님이 선택하신 길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지영아, 그때는 내가 어려서 정말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사를 구분합니다. 대출 심사는 오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지영에게 희숙 여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 부서장님, 제가 과거에 못되게 굴었죠. 인정합니다. 그때 당신을 촌년이라고 무시했던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희숙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지영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당신을 무시한 건 평생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VIP 라운지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지영은 손짓으로 만류했습니다. 여사님, 일어나세요.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 집안이, 우리 현우가 살 수 있어요. 직원 3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희숙 여사를 보며 지영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심도 쾌감도 아닌 그저 허무함이었죠. 여사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 제안을 들어보세요. 지영은 희숙 여사를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한성그룹의 현재 상태로는 2천억을 빌려드려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그리고 경영권 변경입니다. 현우 전무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세요. 그리고 적자 계열사들을 모두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 가족이 회사를 잃게 되겠죠. 하지만 회사는 살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살고요. 지영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성그룹 인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드릴게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요? 희숙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쫓아낸 그 시골 촌년이 이제는 자신들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니. 네, 제 개인 자산 500억과 투자자들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성그룹을 제대로 구조조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때 VIP 라운지 문이 벌컥 열리고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영아, 8년 만에 마주한 현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재벌 2세는 이제 초췌하고 불안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죠. 뱃살이 나오고 머리는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바보였어. 너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현우가 지영에게 다가왔지만 지영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정현우 전무님,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자제해 주세요. 지영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엄마도 너를 인정하고 내가 이혼할게. 우리 다시. 지영은 현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부모가 정해준 재벌가 딸과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소문을 들었죠. 전무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8년 전에 그 김지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무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 지영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버린 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어요. 덕분에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전무님과 결혼했다면 전 평생 한성그룹 며느리로만 살았겠죠. 눈치 보며 숨 죽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영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사랑은 선택입니다, 전무님. 그리고 전무님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실지 결정하세요. 받아들이시면 한성그룹과 직원들은 살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3개월 안에 법정 관리입니다. 일주일 후 한성그룹은 결국 지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으로 난리가 났죠. 충격, 한성그룹, 개인 투자자 컨소시엄의 매각.
김지영 500억 자산가에서 재벌 총수로, 시골 출신 금융인 재벌가를 인수하다. 그리고 며칠 후 한 주간지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8년 전 파혼 스캔들의 진실, 김지영과 정현우의 숨겨진 과거. 시골 출신이라 무시당했던 여성, 15년 만에 그들을 인수하다. 갑자기 지영의 스토리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각종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2020년 3월 지영은 한성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지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가치는 겸손과 혁신입니다. 출신과 배경이 아닌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입사원 중 30%는 지방 출신으로 채용하고 사내 대학을 만들어 직원들의 자기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임원진을 능력 위주로 재편하고 낙하산 인사를 모두 정리했죠. 현우는 면회직으로 물러났고 희숙 여사는 모든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1년 후 한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적자를 내던 계열사들이 흑자로 전환했고 주가는 2배로 올랐죠. 직원들의 만족도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김지영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1년 만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시다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성그룹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로요. 2022년 지영은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이오 벤처기업 대표 윤재혁. 의사 출신 창업가로 역시 시골 출신이었죠. 김 회장님도 시골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전라도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 반갑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세상이 바뀌죠. 두 사람은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죠. 지영 씨, 저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비즈니스 말고 개인적으로요. 이번에는 지영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전 정말 시골 촌년이에요. 괜찮으세요? 저도 시골 촌놈인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죠. 2024년 지영은 모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 앞에서 지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전 시골 촌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혼도 당했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복수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보다 더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무시했던 시골 촌년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죠. 그래서 한성그룹을 인수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한성그룹 인수는 복수가 아니라 비즈니스였어요. 좋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죠. 물론 운명의 아이러니는 있었지만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지영에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서울 아이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회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지영은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시골 출신이라는 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우리는 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간절하고, 더 성실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신데렐라는 왕자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여왕이 되는 여자예요. 2025년 현재 김지영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CEO로 꼽힙니다. 한성그룹은 그녀의 경영 아래 시가총액 30조 원의 초우량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강희숙 여사는 조용히 은퇴 생활을 하고 있고 현우는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지영을 TV에서 볼 때마다 현우는 후회에 잠기곤 하죠.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보석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지영은 재혁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5살 된 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수지나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단다. 엄마처럼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되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시골 출신이라고 집안이 보잘것없다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을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세요. 15년 전 파혼의 상처가 15년 후 대기업 회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배경이 아닌 노력으로 증명하세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